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민경제TV입니다. 6월 9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데일리를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고 있는데 하태민 한칸들 경제TV 들어오시면 지난주 후반에는요, 제가 좀 드론, 요즘 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미국의 4,800km를 날아가서 러시아의 극동에 있는 공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드론으로 한 개 270만 원짜리 드론 꼴랑 그걸 가지고 초음속 전투기 투플래프 22죠. 백파이어라 그래가지고 초음속 전투 폭격기 를 끝장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 대당 4,300억짜리 조기 경보기 러시아 7대 뿐인데 2대를 파괴를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언론들은 진주만 공습에 비유를 할 정도로 드론으로 진주만 공습을 할 정도, 이것 때문에 미국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과 전쟁을 할 때 중국이 기습적으로 미국 항구 근처에다가 아니 미국 중국 본토에서 드론을 날려서 미국 본토에 있는 전략 폭격기, 조기 경보기 등을 이렇게 박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론이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드론 관계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정치적 혼란이 대립과 혼란이 극심해서 모든 사업이 다 스톱됐다 그럽니다. 담당자들도 양쪽이 시끄러우니까 일단 스톱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확정되고 나서 벌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졌던 사업들이 올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분 전언에 의하면 이제 휴먼 테크놀로지의 100% 자회사 아고스 같은 회사는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는 환경이다. 왜냐면 아고스는 또 기술 혁신 기업이라서 요거 받고 나면요, 2년 동안 우선적으로 정부 사업에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상당히 재미를 볼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계속 제가 업계에 있는 분들 많은 얘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본다면 요 내용만 본다면 이제 휴먼 테크놀로지 그동안 참 사업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드론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자회사 아고스 이미 정부 세종청사 성과를 냈는데요. 계속 좀 뭔가 계속 일들이 많아질 것 같다. 특히 휴먼 테크놀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아고스 기술은 100% 국산 기술입니다. 그래서 후문에 의하면 이번에 세종정부청사 입찰에서 4개사 중에 아고스를 비롯해 2개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편이었는데 나머지 경쟁사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바람에 점수를 못 얻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이 얘기가 물론 정확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만 중요한 거는 상황이 그렇더라. 이제 그동안에 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했는가? 우리 주식 투자자는 항상 뭐든지 빠르지 않으면 금방금방 될 줄 아는데 뭐, 세상 일이 항상 시간이 걸리더라. 그리고 제가 또 하는 말씀드리지만 상장사 또 대표님 한 분 만나니까 미국의 세계적 회사하고 지금 이제 이 개발비를 받아서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데 지금까지 협상하는데 4년이 걸렸다. 인재 개발비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 생산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뭘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사업을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요즘 대통령 선거 전후부터 바뀌고 있는데요. 결국 골드만삭스의 예측들은 대통령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외국인들이 본격 매수에 나설 거다. 그런데 실제로 6월 4일, 5일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2조 넘게 순매수했어요.
이틀 동안 이상 순매수한 걸 찾아보니까 작년 3월 이 3일 연속 순매수 이때 야무지게 샀어요. 처음이다. 거의 1년 반 만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골드만삭스 예측처럼 특히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매수를 시작했다 한다면 이런 순매수는 상당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 이틀 동안 외국인이 뭐 샀나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성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국을 샀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전 세계 증시가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잔치 와중에 우리만 유독 빠졌지 않습니까? 그 가격 메리트가 있고 그동안 한국 비중을 많이 줄였는데 지금 한국 비중을 채워 넣는 성격이다. 그 다음 보면 매수는 지금 이틀 동안 순매수 1위가 6,300억인데 순매도 1위 HM은 370억입니다. 20분의 1이에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은 매수에 치중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수할 환경이면 어떤 주식을 샀는지 봤더니 제일 눈에 많이 지주회사와 금융주네요. 지난 이틀 동안 우리금융,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 계열의 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 그다음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건 이제 삼성생명법이 또 바뀌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되고 막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성생명도 지주회사적 성격이죠. 그 다음에 보는 그 반도체는 제가 한국을 산다 말씀드렸고 방산, 그래서 외국인들은 방산 업종으로 보면 지주회사, 금융주를 제일 지금 선호하고 있고 그 외에 방산, 원전 정도 그 외 개별 종목들 사고 있어서 지주회사적 성격의 종목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관들은요 금융회사적 지주회사보다는 일반 지주회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이 안 사도 국내 그냥 일반 지주회사가 많이 올랐는데요 한데요 국내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당분간 지주회사적 성격의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환경이다.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지난 4월 7일, 4월 9일 날 대부분 저점 찍었어요. 왜냐하면 4월 9일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나오면서 폭등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면 상승률 한화가 130%, 두산, 미래세증권이 100% 넘었는데요. 요 종목들 보면 하나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하나 오션 자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두산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랐죠. 미래세증권은 자사주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주가가 강하거나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지금 그 지주 회사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 보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주 회사에 관심을 높이되 아무래도 자회사들의 주가가 오를 때 그 모 지주 회사를 우리가 좀 더 높게 볼 필요가 있겠고 자사주 비중 높다. 요건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과 수혜도 아까 삼성 생명 같은 거죠. 삼성전자 지분을 이제 팔아야 될 상황이 되면 삼성생명은 득을 본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특히 이 중에는 자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를 더 좋게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네, 주식을 눈으로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차트를 봐서 돈을 벌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 제발 천지겠죠. 자, 이게 하나금융지주인데 차트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와, 이 주식 어떻게 사? 하는데 실제로 하면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얼마 안 올랐어요? 한 50%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점 대비 5만 한 2천원부터 해서 지금 한 7만 5천원. 그럼 이제 주도 업종으로 치면
2개월 동안 50% 주가 상승이 크다 이렇게 할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엄청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부터 합리적 계산을 통해서 지금부터 발굴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일단 주요 회사들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만 주요 회사들 네, 주가 상승률, 제가 상승률을 쭉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금융지주는 여기 있네요. 40.8% 올랐네요. 두 달 동안. 크게 올른 거 아니죠. 차트 보면 무지무지 올란 것 같지만 지금 100% 이상 오른 종목이 두 달여 동안 하나, 두산, 미래세증권이고 밑에 뭐 LS, HD 현대, 네, SK 이런 건 일반 지주 회사 성격들이고요. 대체로 한 5, 60% 정도들 올랐으니까 주도 업종 치고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볼 건 아니다. 차트만 보고 야 이렇게 많이 올른 종목 어떻게 사? 그런 태도는 지양하시는 게 좋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요 반드시 결과가 안 좋게 돼 있습니다. 머리로 투자하셔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이들 종목 여전히 관심을 높이시는 게 좋겠고 국내 기관들은 일반 지주 회사, 외국인들은 금융주 성격의 지주 회사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우리도 이에 편성해서 지주 회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종목 하나 아미코젠이라고 이거 리포트 한번 제가 썼는데요. 자세히 한번 써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사실 쓴 지는 좀 됐는데 왜 주말에 올렸나 하면 금요일 날 회사가 NDR이 있었어요.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한양적구주가 금요일 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자. 왜냐하면 그 전에 막 일반 리서치 전문회사 리포트도 나오고 또 SNS를 통해 찌라시 쓴 것도 계속 나오는 거 뭔가 좀 관심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도 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 5일 날 NDR 하니까 주가가 17%나 급락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주말에 회사 이제 리포트는 썼으니까 이런 회사다 하는데 알려드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제대로 한번 보니까 이 회사가 네, 레진과 네, 배지를 국내 유일하게 모두 생산한 회사라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의 기간 산업적 성격이라서 상당히 위치상 프리미엄을 누릴 회사는 분명하다. 다만 이전 경영진이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는 바람에 네, 그동안 실적이 아주 안 좋았었는데 하지만 공장을 레진 공장하고 지금 공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여수하고 송도구에 새로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사가 이제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 기존의 회장을 주총태 쫓아내 버렸죠. 그래서 새로운 경영진들의 문제는 이제 그 새로운 경영진이 하지만 지분율이 낮아서 앞으로 좀 좀 더 안정된 거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략적 위치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17% 빠져서 그럼 이런 세력들은 보면 기업을 공부를 안 한 세력이죠. 소문에서 쓴 뉴스에 팔라 이런 단세포조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 다 나가고 시장이 이제 좀 종목 주가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 잊지 마시고 국내 유일의 지금 배지업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는 전략. 그래서 당분간은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시장이 안정돼야 종목이 안정돼서 이제 좀 옆으로 행보하면서 안정되는 국면이 보이면 관심을 둘 때 미코젠이 이런 종목이구나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히알루로니다제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알테오젠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종목인데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건 히알루론 우리 피부에 보면 히알루론을 그러니까 녹이는 효소입니다. 이게 지금 pH 20인데 미국의 할로젠이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 특허를 비해서 만든 게 알테오젠의 알트비포예요. 그래서 뭐 지금 특허 어쩌고 저쩌고 분쟁이 나는 이유가 네,
근본이 같아서 그래. pH 20이라서. 근데 아미코제는 pH 7이다 하면서 이 부분을 최근에 그 찌라시성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건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갈 길은 먼 거, 방향성은 좋으나 갈 길은 먼 것 같은데 모르죠. 일단 그 방향성에만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건 덤으로 보는 전략, 그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한 대표는 이렇게 제가 지금 주말 이번 연휴 때 한번 푹 쉬었는데요. 계속 남은 시간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 태민경제TV 텔레그램에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정시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